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컴퓨터는 크게 뭐랑 뭘로 나눠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또 33%의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컴퓨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있고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들은 들고 다니지 않으시니까 그건 휴대용이 아닌 거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는데, 휴대용 컴퓨터는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개인 컴퓨터를 말하는데, 태블릿 PC 요즘 많이 쓰시죠. 노트북에 PDA를 섞어서 쓰는 거죠. 키보드 대신에 터치 스크린이나 아니면 펜 같은 걸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는 장치들을 태블릿 PC라고 하는데, 태블릿 PC도 휴대용 컴퓨터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고요. PDA는 팜톱이라고 하는데, 팜톱은 뭐냐면 손에다 놓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팜톱이라고 해요. 전자수첩 기능도 있고 뭐 하는데,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카드 이런 거 배송해 주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가스 검침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게 PDA죠. 자, 이것도 휴대용 컴퓨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고요. 요즘에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서 입는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왜 손목에다 차는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죠. 의류, 시계, 안경 이런 형태로 해서 몸에다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형화, 작게 할 수 있고 경량화, 가볍게 할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 손목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컴퓨터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거를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컴퓨터를 분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컴퓨터는,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분리를 했어요. 컴퓨터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고,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쓰시는 게 디지털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를 넣으면,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처럼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넣으면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컴퓨터가 디지털. 온도, 전류, 속도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 처리할 때 쓰는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 요 두 개를 합해 놓은 게 하이브리드 컴퓨터. 우리 쓰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놨어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 문자가 들어가서 숫자 문자가 나오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류전압, 온도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서 곡선이나 그래프로 출력이 되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논리 연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적분을 하죠.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논리 회로를 쓰고 증폭 회로를 쓰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정밀도가 제한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범용이고 얘가 특수 목적용이라는 건, 범용은 아무데나 쓴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특수 목적용은 특별한 곳에 쓴다라는 뜻이라서 이 디지털 컴퓨터하고 아날로그 컴퓨터를 구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컴퓨터는 일단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들고 다닐 수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컴퓨터는 다시 디지털 컴퓨터냐, 아날로그 컴퓨터냐, 하이브리드 컴퓨터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뭐에 따라 나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는 분리를 할 때 데이터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눈다. 그 다음에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범용하고 특수. 범용은 아무데나 쓴다는 얘기고, 특수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그 자료 처리하는 구성 단위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외우실 건데,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비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트는 0하고 1 둘 중에 하나만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0 아니면 1만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예요. 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는 비트. 이 비트가 4개 모이면 니블, 비트가 4개 모이면 니블, 비트가 8개 모이면,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거고,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크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워드라는 게 있는데 이 워드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워드라고 하고 하프워드 반이죠. 2바이트, 풀워드 4바이트, 더블워드 8바이트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큰 게 필드인데 필드는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예요. 이 필드를 아이템이라고도 한다도 같이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게 필드라고도 나오고 아이템이라고도 나오거든요. 둘 다 같은 말이라고 꼭 알아두시고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이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여서 다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정보를 표현할 때 최소 단위는 비트인데 이 비트가 모여서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순서를 그대로 외워두시되 필드를 아이템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파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필드라고 해야 되는데 워드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나오는지는 같이 좀 풀어보시긴 할 건데 이런 거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구성하는 단위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가장 큰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표현하는 코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글씨요. 이런 글씨를 표현하는 코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 표현하는 코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BCD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 BCD 코드는 2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6비트. 그죠? 6비트. 그래서 2의 6승에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하는데 얘는 영어 대소문자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안 쓰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쓰는 기본 코드가 아스키 코드예요. 얘 같은 경우는 3개의 비트,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을 하고 대소문자, 숫자, 문장부호 이런 거 다 나타낼 수 있어서 표준 코드인 거고요. 2의 7승에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서 확장했어요. 그래서 1비트를 더 추가해서 2의 8승 128개의 문자를 더 표현할 수 있다. 확장형 아스키 코드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데이터 통신이나 우리 쓰시는 일반 PC에서 문자 사용할 때 쓰는 게 아스키 코드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확장한 게 EBCD IC 코드라는 건데요. 얘는 4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표현이 되니까 2의 8승 해서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주로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을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아스키 코드를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형 컴퓨터, 유닉스 사용하는 대형 컴퓨터에서는 주로 EBCD IC라고 하는 확장 코드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 코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전 세계 문자를 2바이트로 다 표시해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한글은 조합형이 있고요. 완성형이 있고 유니코드가 있습니다. 한글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을 표현할 때 쓰는 코드가 이렇게 3가지인데요. 조합형, 완성형, 유니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형은 우리 아시는 요 기역, 니은, 자음, 아야, 어여, 모음. 요거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걸 조합형이라고 해요. 글씨를 쓸 때 한이라는 글씨를 쓴다 그러면 히읗, 아, 니은 이렇게 조합해야 한이라는 글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합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을 쓸 때 히읗에다가 아에다가 니은을 써야 이제 한이라는 글씨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조합형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조합형에서는 영어, 그 다음에 숫자, 띄어쓰기, 특수문자 이런 것들은 1바이트로 처리가 돼요. 얘네는 1바이트, 1바이트로 처리가 되고요. 한글하고 한자는 2바이트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형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다 2바이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글하고 한자는 2바이트로 처리가 되거든요. 반자, 전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하고 한자는 2바이트로 처리가 된다고. 한글, 한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니코드는 어떻다고요? 한글이든 한자든 뭐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2바이트로 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알아두시고 개인용은 아스키 코드, 그다음에 대형 컴퓨터에서는 EBCD IC 코드를 쓰고 국제 표준 코드는 유니코드인데 전부 다 2바이트로 처리한다까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게 뭐냐면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하드웨어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는 다른 말로 CPU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얘가 하는 일이 주로 두 가지예요. CPU가 하는 일이 주로 두 가지인데 제어하는 거, 동작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일을 하죠.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레지스터로 구별이 됩니다. CPU 자체가 하는 일은 결론은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하고 하는데 이 동작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연산도 포함이 되는 거죠. 동작을 제어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게 중앙 처리 장치고 이게 사람으로는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중앙 처리 장치는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와 연산할 수 있는 연산 장치, 그 다음에 그것들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로 구별이 됩니다. 레지스터가 뭐냐면 CPU가 일을 할 때 그 명령어를 기억해야 되고 연산하면 연산한 결과의 중간값 같은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뭐를 더해야 되는데 그 뭐랑 뭐를 기억하고 있고 더하고 나면 어떤 또 값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한다고요. CPU 안에 들어있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하고 얘가 모든 기억 장치를 통틀어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레지스터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이나 그다음에 레치 같은 걸 연결해서 만드는데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좋다 나쁘다의 성능을 평가하는 단위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왔죠. MIPS,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의 약자인데요.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인스트럭션이 명령어예요. 밀리언이 100만이란 뜻이죠.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플롭스라고 해서 부동소수점 연산이라고 소수점 연산을 하는 거를 부동소수점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때 쓰는 연산 횟수를 플롭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큰 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클럭 헤르츠라고 읽어요. 헤르츠 클럭 속도라고 하는데 CPU의 동작을 클럭 주파수로 나타내는 걸 얘기하고요. 1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1초에 한 번에 주기가 반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셋 다 높을수록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요걸로 평가한다고 요 세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한 클럭 주파수, 캐시 메모리, 명령어 크기, 약간 워드라고 했죠. 그 명령어 크기라던가 시스템 버스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입니다.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어 장치는 뭘 하고 연산 장치는 뭘 하는 거냐?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어 장치는 입출력, 입력 출력, 저장, 연산 장치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주기억 장치로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독해서 해당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치들에게 제어 신호를 보내서 정확하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게 제어 장치가 하는 일인데 그 제어 장치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어 장치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건 명령 레지스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변지를 기억하는 건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해독기는 명령을 해독하는 회로. 부호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 제어 장치가 어떤 일을 호출하고 해독하고 실행해서 저장하는 순서를 합니다. 뭐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CPU에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가 있는데 제어 장치는 무슨 일을 하고 그 제어 장치에 어떤 레지스터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산 장치도 있어요. 자, 연산 장치는 제어 장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인데 얘는 산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논리 연산. 논리 연산은 AND, OR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AND, OR. 관계 연산, 뭐 이동, 시프트 연산 이런 거 있는데 계산하는 건 전부 다 연산 장치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에도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레지스터 종류예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가 있는데 가산기는 덧셈, 뺄셈은 보수기, 그 다음에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누산기, 그 다음에 나머지 비교해서 알아두시는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제어장치하고 연산장치를 섞어놓고 연산장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섞어놔도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연산장치를 외우세요. 연산장치 6개가 나오고 그 아닌 나머지가 제어장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그 뺄셈 할 때 뭘 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뺄셈 할 때는 보수기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쓴다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덧셈은 가산기, 뺄셈은 보수기, 계산한 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누산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뭘 얘기했냐면 우리 컴퓨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하드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중앙처리 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중요한 게 주기억 장치예요. 자, 주기억 장치는 뭐냐면 컴퓨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엑셀 프로그램은 어디에 설치를 하나요? C라고 하는 곳에 설치가 됩니다. 맞죠? 근데 이 C가 어디냐면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 우리가 보통 말하는 C는 하드디스크를 말해요.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 이제 엑셀을 설치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걸 써야겠어요. 그럼 이제 엑셀 아이콘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실 거죠. 엑셀을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 엑셀을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요. 거기가 어디냐면 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설치는 하드디스크라는 보조기억 장치에 하는데 실제 실행을 하잖아요. 이거 설치는 어디에 돼요? 설치는 보조기억 장치에 되는데 실행을 하면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설치 자체는 C에다 하는데 실행을 할 때는 주기억 장치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막 하죠, 우리가. 엑셀로 뭐 계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한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나면 우리가 보통 뭘 해요? 저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작업이 끝나면. 그럼 저장은 또 어디에다 하게 되는 거냐면 C에다 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는 C라고 하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엑셀을 어디로 가져와요?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로 가져와요. 그래서 작업을 할 동안에는 이 엑셀 프로그램이 램에 상주하고 있고 내가 만드는 파일들 있죠. 그 파일도 주기억 장치에 있어요. 있다가 나중에 다 그만하겠다 해서 저장을 하면 저장하는 것 자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드디스크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뒤에 가시면 보조기억 장치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컴퓨터에는 크게 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로 나눕니다. 주기억 장치에는 롬하고 램이라는 게 있다고 알아두시고 롬하고 램이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아실 만한 거 하드디스크, USB, 뭐 C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하기 전에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소가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레지스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장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CPU가 그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그 CPU 안에 들어있는 임시 기억 장소가 있는데 그게 레지스터고 그 외에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라는 기억 장치들이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뭐냐면 작업할 동안에 작업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게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그런 작업들이 끝난 다음에
저장을 하거나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얘기하는데 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엑셀을 실행하고 있으면 엑셀, 데이터, 저장하고 있는 데가 주기억 장치다라고 알아두시고 주기억 장치는 크게 롬하고 램으로 나눕니다.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약자인데요. 오직 읽기만 한다. 비휘발성이에요. 날아가지 않아요. 날아가지 않아서 중요한 걸 넣어놓습니다. 컴퓨터의 입출력 시스템, 글자 폰트, 자가진단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여기에다 저장을 해요. 지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읽기는 되는데 쓰기는 불가능하다. 오직 읽기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램은 휘발성입니다. 날아간다는 뜻이죠.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읽고 쓰기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작업하던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램이 휘발성이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는 것들은 다 날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못 했는데 컴퓨터가 꺼져버리면 열심히 작업하셨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안 남잖아요. 그게 램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휘발성,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주기억 장치에 롬하고 램이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날아가면 안 되는 애들은 롬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을 해둬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거고 그때만 잠깐 쓰고 버려도 되는 애들은 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작업은 램에서 되는 거예요. 램에서 되는 거고 이 컴퓨터 처음에 켤 때 컴퓨터 혼자 부팅하면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게 자가진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롬에다 기록을 하는 거고 지금 잠깐 작업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램이라고 하는 휘발성 메모리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주기억 장치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용량이 적어요. 여기는 용량이 작으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는 속도는 빠른데 용량이 작아.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만들어 쓰는 거고 우리 아시는 하드, USB, 뭐 CD 뭐 이런 거 많잖아요. DVD 이런 거. 이런 건 전부 다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하고요. 얘는 속도는 느린데 용량이 크죠. 그리고 가격이 싸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쓰시는 거예요. 저장용으로 쓰는 게 보조기억 장치고 주기억 장치는 저장보다는 실행하는데 쓰도록 하는 게 주기억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을 안 하지는 않지만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않고 날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휘발성은 날아간다. 비휘발성은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어때요?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작업한 문서를 오래 보관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쓰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를 쓰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보조기억 장치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주기억 장치들이 속도는 빠르고 좋은데 문제가 뭐예요? 저장을 오래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 저장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보조기억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이 돼도 내용이 유지가 되고 저장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를 쓰는 거다. 그런 얘기고 아실만한 거.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보통 아시는 C라고 하는 거죠. C. 로컬 디스크 C라고 하는 거. 자성에다가 자성 아까 말씀드렸죠. 안에 원판 같은 걸 여러 성 겹쳐서 만든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좀 약해요. 본체 같은 거 떨어뜨리고 그러면 하드디스크 고장나고 이러니까 얘를 좀 더 잘 경량화, 가볍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용량도 크거든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용도로 나온 게 SSD예요. 디스크 드라이브인 하드디스크하고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하드디스크하고 달리 기계적 장치가 없는 반도체 형식으로 돼 있어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거. 뭐 하드디스크를 대체해서라고 딱 나오면 그냥 SSD 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대체해서 만든 게 SSD. 반도체라서
부피도 적고 가볍고 속도도 빨라요. 대신에 가격도 비싸죠. 발열도 적고 열이 덜 난다는 얘기예요. 발열이나 소음 이런 게 적고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어서 좋다. 기계적인 지연이나 에러 확률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자, DVD 아시죠? DVD는 처음에 플로피 디스크라는 저장 장치를 쓰다가 CD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CD.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쓰다가 CD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이 플로피 디스크는 옛날에는 문서 아주 간단한 문서 같은 걸 저장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림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플로피 디스크에는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CD를 만들어낸 이유가 그림 같은 걸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CD가 보통 700메가 정도 되는데 요즘은 또 해상도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사진 몇 장 담으면 CD가 다 차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해서 만든 게 뭐예요? DVD죠. 이 DVD는 용량이 약 4.7에서 17기가예요. 단위가 달라요. 얘는 메가고 얘는 기가죠. 자, 보통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CD 대신에 만들어낸 게 DVD. 그다음에 이제 블루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DVD에도 못 담는 영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명도가 아주 높은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저장 매체. 얘는 25GB, 얘는 17이잖아요. 25기가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블루레이다.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네, 지금 책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크게 뭐랑 뭘로 나눈다고요? 주기억 장치는 크게 롬하고 램으로 나눕니다. 롬은 또 그 안에서 나눠지는데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스크롬. 그다음에 피롬이 있고요. EP롬이 있고 EEP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램에는 S램하고 D램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해 두시고, 롬은 마스크롬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롬인데 딱 한 번만 기록하면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내용이 기록이 돼서 나오는 롬이요. 마스크롬. 얘는 수정이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피롬은 수정을 한 번 할 수 있어요. 수정을 1회 할 수 있어요. 수정을 1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EEP롬은 수정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자외선을 이용해서 수정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EEP롬이 있는데 전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롬은 마스크롬, 피롬, EP롬, EEP롬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롬의 종류예요. 램은 S램하고 D램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건 D램을 얘기해요. D램. 보통 D램은 반드시 재충전을 해줘야 된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재충전을 해줘야 된다. 충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S램은 D램보다 속도가 빨라요. D램보다 속도가 빨라서 캐시 메모리로 사용한다. 까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책에 없는 거라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기타 메모리 얘기할 건데 메모리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CPU 안에 있는 기억 장소 뭘 얘기했어요? 레지스터라는 걸 얘기했어요. 기억 장치 얘기할 때 처음에 나왔던 게 기억 장치에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 근데 이 레지스터는 뭐예요? CPU 안에 들어있는 임시 기억 장소다라고 하나 알아두시고,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기억 장치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플로피 디스크라든가 옛날에 쓰던 거 있죠. 요즘에는 박물관이나 가야지 볼 수 있으시지 않을까? 플로피 디스크, 그 다음에 나온 게 CD, 그 다음에 나온 게 DVD, 뭐 요즘엔 USB도 있고 금방 봤던 블루레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